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대입 연산 비교 연산자 설명하다 말았는데, 비교 연산자 이제 포문을 돌게 되면은 m 카운트만큼 돌게 되고, 여기 보면은 marri 주소 연산 한 다음에 역참조하는 거는 이 값을 가져오는 거겠죠. 값과 이 같은 위치에 있는 값을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은 같은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객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펄스를 리턴하고 종료를 하고요. 함수를 종료를 하고, 그게 아니면은 true를 반환을 해서 서로 어, 같은 이제 객체다, 같은 배열이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객체가 같은지 다른지를 제가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비교를 통해서 같거나 다르거나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산자 뭐냐 인덱스 연산자는 그냥 어설트 하나 박아주고, 들어온 인덱스가 m 카운트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왜냐면은 m 카운트 개수가 7이면은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인덱스는 0부터 6까지일 텐데, 만약에 인덱스가 7이 들어와 버리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고 에러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작아야 된다. 즉 얘가 7이면은 얘가 6부터 0까지죠. 언사이드 인트이기 때문에 0까지 유효한 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설트를 m 카운트는 들어온 인덱스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라고 어설트를 잡아줬고요. 그리고 리턴하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이 오퍼레이터 연산자는 오른쪽에도 써야 되고 왼쪽에도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만든 ARR입니다. 이 타입이 보면은 클래스 타입이죠. 즉 제가 만든 타입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쓰여야 되면은 얘가 오른쪽에서도 써야 되고 왼쪽에서도 써야 돼. 즉 R밸류에서 써야 되고 L밸류에서도 써야 됩니다. 그럼 R밸류일 때는 뭐를 해야 되냐? R밸류일 때는 값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R밸류일 때는 값을 반환을 하고, L밸류일 때는 뭐 해야 되냐? 역참조를 통해서 원본에 접근하듯이 변수가 돼서 들어오는 대입되는 값을 받아서 원본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참조하고 있는 원본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조를 반환하는 게 무조건 맞아서 참조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변수를 반환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우측에 있을 때 R밸류일 때는 값을 반환하는 게 가능하겠죠. 하지만 L밸류일 때는 변수를 반환을 하게 되면은 변수 같은 경우에는 사본을 만들어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이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그냥 그대로 해당 사본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역 변수를 반환을 하게 되는 거고, 값을 반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본을 반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원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인터를 반환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아마 이렇게 역참조 연산자를 붙여서 사용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받을 때 원본에 접근하려면 역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포인터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참조고, 참조를 반환을 했더니 오른쪽에도 쓰이고 왼쪽에도 쓰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배열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참조를 반환하는 건데, 참조인데 왜냐면 얘가 포인터고 포인터의 주소 연산을 합니다. 즉 들어온 인덱스의 주소 연산을 통해서 일단은 해당 주소를 가지게 되고, 인덱스의 요소의 주소를 가지게 되고 역참조를 통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게 참조 타입이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배열의 모든 요소는 변수입니다. 배열의 모든 요소는 변수이고, 역참조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해당 변수의 값을 반환하는 것도 있지만, 참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 변수 자체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그 요소가 변수고 그 요소를 반환을 하는 걸로 인식을 해서 이제 참조 타입으로 반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 타입으로 반환을 해서 R밸류일 때는 값을 반환하고, L밸류일 때는 그 값을 우측에 있는 값을 대입할 수 있게, 대입하는 순간 원본이 변경되는, 즉 ARR의 0번이 변경되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든 객체도 이런 식으로 배열처럼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쪽인데 이제 진행한 다음에 10, 20, 30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즉 여기서는 이제 0번, 1번, 2번에 있는 값을 각각 1, 2, 3에 넣고 출력을 한 게 10, 20, 30이고 그리고 이제 1000, 2000, 3000을 각각 0, 1, 2에 넣고 이 0, 1, 2를 출력을 한 게 이게 1000, 2000, 300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시백 함수는 뒤에다가 이제 넣는 건데 m 사이즈와 m 카운트가 서로 같다. 즉 최대 사이즈와 최소 사이즈가 서로 최대 사이즈와 해당 배열의 최대 사이즈와 현재 배열의 최대 개수가 같다. 그러면 리사이즈를 진행을 하는데 리사이즈로 한번 가보면은 어설트 통해 가지고 들어온 사이즈는 무조건 m 사이즈보다 커야 된다. 왜냐면은 내가 최대 사이즈가 10인데 들어온 사이즈가 8이면은 변경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했다가 데이터 두 개가 날아갈 수도 있고 굳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커야 된다. 같아도 할 필요가 없죠.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뭐하러 공간을 늘립니까?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커야 된다. 그래서 들어온 사이즈는 M 사이즈보다 무조건 커야 되고 이걸 반대로 말하면 M 사이즈는 무조건 들어온 사이즈보다 작아야 된다를 어설트를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이 되면 여기서 에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M 사이즈를 이제 M 사이즈 즉 해당 함수 호출한 함수의 디스 M 사이즈의 사이즈를 대입을 해서 큰 사이즈를 늘리고 그 다음에 새로 할당을 받은 다음에 데이터 카피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 카피에 넣고 이제 카피를 한 다음에 이걸 지우고 기존에 있던 이제 MARR을 해제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P에 이미 데이터 카피가 다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P의 주소를 MARR에 다시 대입을 함으로써 새로 할당하고 기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새로운 메모리 공간 늘어난 메모리 공간을 MARR이 그대로 참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사이즈가 진행이 되고 푸시백을 하면은 리사이즈를 진행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리사이즈 정책은 가지고 있는 사이즈의 2배로 진행이 되고 만약에 리사이즈가 독립적으로 외부에서 리사이즈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에서 이런 식으로 리사이즈 10을 해주게 되는데 이거를 한 500쯤 해보겠습니다. 500이면은 요소 5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500개 저장할 수 있는 곳이면은 이렇게 카운트가 사이즈가 2 기본적으로 생성된 다음에 즉 여기 생성한 다음에 여기 사이즈 카운트가 2, 0입니다. 2, 0인 상태에서 리사이즈 후 500 한 다음에 리사이즈 후에는 사이즈가 500으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대 사이즈가 500입니다. 500 요소 500개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500이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00, 500, 500, 500 이런 식으로 500이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백이면은 그냥 데이터를 맨 뒤에다 넣으면 된다. 이게 M 카운트가 현재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개수를 가지는 수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한 개 있으면은 이걸 인덱스로 사용을 하면은 인덱스 1, 1이 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한 개 있다는 것은 0번째 인덱스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야 될 순서가 인덱스 1번이기 때문에 그냥 M 카운트를 더해주면은 그 다음을 가리키게 되고 거기다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M 카운트를 증가시킴으로써 푸시백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푸시 인덱스도 똑같은데 여기 똑같고 어설트 인덱스가 이건 이제 어설트가 필요한데 왜냐면은 들어온 인덱스가 M 카운트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기 때문에 M 카운트가 뭐라? M 카운트는 현재 가지고 있는 개수고 인덱스는 항상 M 카운트 마이너스 1개이기 때문에 M 카운트가 항상 작아야 유효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비교하는 거 리사이즈 하는 거 똑같고 이게 이제 배열의 조금 고질적인 문제라 그래야 되나요? 추가하고 삭제할 때 데이터를 뒤에서부터 밀고 앞에서부터 땡기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식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MARR의 M 카운트 즉 맨 뒤죠. 이렇게 하면 맨 뒤입니다. 아까 푸시백 할 때 봤듯이 맨 뒤에다가 인덱스 현재 이제 들어온 인덱스 값에 있는 데이터를 맨 뒤에다가 밀어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7이고 이렇게 있고 IDX가 5다. 즉 인덱스 5번째 즉 1, 2, 3, 4, 5 데이터 5번 자리에다가 인덱스 5에
데이터는 100을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데이터 100을 인덱스 5번, 즉 5번 자리에 넣어야 됩니다. 그럼 기존의 방식으로는 자, 7을 한 칸 밀고 6도 한 칸 밀고 7도 한 칸 밀고 6도 한 칸 밀고 그 다음에 5도 밀어서 이 자리에다가 100을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자, 이 과정에서는 지금 이 5번을 여기로 빼는 겁니다. 자, 5번을 한번 여기로 빼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인덱스 자리, 즉 인덱스 5번의 자리에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꽂아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굳이 데이터를 뒤로 밀 필요도 없고 연산이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움직이고 두 번 움직이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O1의 속도를 가지고 M 카운트 증가시켜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점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만 개가 있는데 0번에다가 추가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100만 번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가장 뒤에 있는 것부터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 0번째 공간을 비우고 0번째 공간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를 해야 되지만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해당 인덱스에 있는 값을 맨 뒤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 넣을 데이터를 그냥 꽂아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게 된다라는 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단점은 순서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데이터를 막 추가를 하고 인덱스도 추가를 하고 막 추가를 하면서 삭제하려고 봤더니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인덱스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즈 설명드렸고요. 리무브 하는 거는 리무브도 똑같습니다. 그냥 덮었습니다. 리무브는 뭐 할 거 없이 그냥 해당 인덱스, 즉 삭제하려고 하는 인덱스에다가 카운트 마이너스 1, 즉 맨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당겨오면서 인덱스로 덮어버리고 m 카운트 마이너스 해주면 삭제가 됩니다. 이것도 4가 있는데 예를 들어 2번을 지우려고 합니다. 2번을 지우려고 하면은 이 코드가 4번을 그대로 복사해서 2번에 넣습니다. 그리고 현재 m 카운트가 즉 m 카운트는 4. m 카운트는 4가 되는데 이 4를 3으로 줄여버리면은 화살표는 이제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 다음에 추가할 데이터는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100을 추가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현재 데이터는 남아있지만 개념적으로 삭제가 된 거고 다음에 추가할 때는 자연스럽게 덮어쓰이기 때문에 삭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엔카운트 줄여주면 삭제가 되고요. 이제 get count하고 get size는 그냥 이렇게 변수 리턴하는 거, 메모 변수 리턴하는 걸로 진행을 했고 프린트 같은 경우에 그냥 출력하는 거 보면 되고 데이터 카피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카피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여기서 보여드릴 만한 게 뭐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아까 다 설명드리고 뭐 국사 생성자 이런 거 설명드렸고 푸시 백 하는 거는 쉽고 푸시 프론트 하는 거 푸시 프론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푸시 인덱스가 6번 하면은 푸시 인덱스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어설트 타는데 자 어설트 16이고 인덱스 6이죠. 그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M 사이즈 500 아까 500으로 초기화하고 M 카운트 16이기 때문에 리사이즈 안 하고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현재 인덱스 6번에 데이터 인덱스가 6이죠. 인덱스 6이고 MARR 주소에서 이제 더하게 되면은 M 카운트 16이고 MAR 111 그러니까 데이터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이 데이터 1111이고 M 카운트 6번에다가 그냥 데이터 넣고 M 카운트 증가시키면은 중간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이거 메모리로 보면은 찾을 수 있으려나? 이렇게 됐구나. 이걸 열어보면은 이제 안 보이네.
M 카운트 17이고 디스 MAR 이렇게만 보이는구나. 다운받은 거라서 이렇게 뭐 추가가 되는 거고,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즈 0 리사이즈 한 다음에 500 되고 카운트 0, 그 다음 데이터 15개 추가 리사이즈 후. 근데 여기서 리사이즈가 발생을 안 하겠죠 이제는. 왜냐면은 자동 리사이즈 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500개를 늘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데이터가 한번 출력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운트 15개, 데이터 추가된 게 98,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5개 데이터가 추가가 됐고요. 푸시 인덱스 데이터 4개 추가했고, 그 다음에 그대로 15개에서 19개가 됐습니다. 근데 푸시 인덱스 한 개 보면은 메인에서 이렇게 푸시 인덱스를 0번, 6번째, 10번째, 12번째에다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인덱스 하나 0번째 하나 0, 1, 2, 3, 4, 5, 6번째 1111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7, 8, 9, 10번째, 11, 12번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쭉 진행이 됐고, 이게 진행될 때 들어갈 자리에 있는 걸 맨 뒤로 옮긴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98번이 가장 뒤로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0번이 진행될 때 앞에 98이 있는 놈이 그 뒤로 오고, 여기 98로 왔죠. 98이 두 개네요. 자, 그럼 98이 여기 왔고, 그 다음에 이 0, 1, 2, 3, 4, 5, 6, 24가 그 뒤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98, 24, 24, 그리고 10번째에 6, 7, 8, 9, 10, 66이 그 다음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66, 그리고 12번째 66, 10, 11, 12, 98이 다시 뒤로 와서 이렇게 4개가 앞에 이제 푸시 인덱스를 하게 되면서 뒤로 밀린 값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가 보장은 안 되지만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6번째, 10번째 인덱스 값 삭제했고요. 데이터 2개 삭제, 사이즈는 500 그대로, 카운트는 17개 됐고, 6번째, 10번째가 뭔지 봅시다. 6번째, 10번째는 제가 넣었던 1111이네요. 얘하고 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뒤에 있는 놈 2개를 가져와서 앞에다가 그대로 꽂아 넣는다고 했죠. 자, 처음에 6번을 지우면은 가장 뒤에 있는 98이 6번 자리로 오겠죠. 0, 1, 2, 3, 4, 5, 6번 자리에 98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번 자리에는 66이 있겠죠. 자, 6, 7, 8, 9, 10, 66이 10번 자리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2개 있는 값이 다 와서 덮어 썼다. 그리고 카운트 17이기 때문에 총 17개다. 이 뒤에는 이미 데이터가 있겠지만 개념적으로는 삭제된 거고, 추가하면 덮어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ARR1과 ARR2를 이제 여기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생성을 하게 되고, 각각 이런 식으로 다른 데이터를 다른 개수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교 진행 전에는 펄스가 나오겠죠. 이 곳인데 진행 전에는 펄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true가 나옵니다. 여기서 대입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하면 true가 나오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테스트를 하는 건데 10, 20, 30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인덱스 연산자 0, 1, 2번을 사용을 해서 객체에다가 이렇게 직접 연산자를 통해서 값을 접근을 했고, 값을 넣었더니 ARR1이 가지고 있는, 즉 ARR1은 이 ARR2의 값을 그대로 대입을 했기 때문에 얘나 서로 같은 객체고 10, 20, 30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20, 30이 되고, 여기도 10, 20, 30이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L 밸류에 넣었을 때는 1000, 2000, 3000의 값을 대입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000, 2000, 3000을 출력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1000, 2000, 3000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복사 생성자로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카피라는 객체를 ARR1, 즉 1000, 2000, 3000의 값을 가진 객체로 생성을 했고, 얘를 비교를 했을 때는 true가 나온다. 왜냐? 복사 생성자이기 때문에 모든 값을 매개 변수로 넘어온 객체와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근데 똑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개수와 값을 비교했을 때 모두 똑같아서 true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